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매일 복음 유튜브 형제 자매님들. 오늘은 히랍어 시간이라는 우리 역시 한강 씨 책이죠. 이게 노벨상 받은 7가지 책의 한 권입니다. 히랍어 시간 한강 장편 소설인데 이 책을 가지고 북톡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할까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이 북톡을 통해 정말 좋은 우리의 신앙의 인사이트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사실 소설은 많이 안 읽습니다. 그래서 소설을 읽으면서 더욱이 뭐 노벨상 받았다 그러니까 제가 그 일단은 한강 씨가 쓴 소설 그 노벨상 받은 7가지를 읽고 제가 영어로 책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한강 씨 그 소설에 영어로 책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래서 이제 한강 씨의 소설에 대한 대가는 영문 쪽에서는 대가 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일단은 7권 책을 한국말로 읽고 영어로 에세이를 쓰고 그 에세이를 이제 한국말로 다시 번역했습니다. 물론 한국말로는 출판할 이유가 없죠. 한국에서는 뭐 열심히들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한강 씨의 책을 좀 전 세계에서 읽을 때 정말 한국 정서에 맞는 한국 사람으로서 이걸 어떻게 풀어 나가고 있는가 이제 이런 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일단 히라버 시간 제가 영어로 쓴 에세이를 이제 한국말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읽어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이 책은 2011년, 그러니까 13년 전에 썼습니다. 한강의 히라버 시간은 인간의 고난, 사회적 기대, 그리고 치유와 연결의 가능성을 깊이 탐구한 작품으로 키르크고르가 말한 고난과 절망이라는 실존적 주제와 예수님의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기독교 가르침과 깊은 공명을 이룬다. 이 소설은 시력을 잃어가는 남자와 말을 잃어가는 여자를 주인공으로 각자 삶과 육체라는 벽을 마주한 두 인물을 통해 공유된 고통, 구원, 그리고 연결해서 표현하는 치유의 짧은 순간들을 감동적으로 그려낸다. 자,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사실은 소년이 온다. 또 왜 그 외에 좀 너무너무나 베지테리언 뭐죠? 어, 베지테리언 뭐죠? 식물 어 anyways 그 제가 읽으면서 베지테리언을 읽으면서 너무 좀 힘들었어요. 너무 세니까. 근데 이 책은 오히려 흰 것 같이 흰 것 같이 어 괜찮아요. 그리고 사실 이 작별하지 않는다를 한강 씨는 제일 먼저 읽으라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건 아직 읽기 시작 안 했습니다. 이거 저 히러버 시간을 어저께 끝났기 때문에 그저께 끝났기 때문에. 근데 이 책을 읽다가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는 뭐 거의 소렌 키어크가르드가 얘기하는 그 고난과 절망, 더욱이 그 키어크가르드가 쓴 책 그 Fear and Trembling, 두려움과 떨림, 뭐 이런 책을 거의 그 오버랩 시킬 수 있는 더욱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너희는 매일 죽어라, 매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런 어떤 이야기들 이거랑 이제 오버랩이 되면서 제가 그렇게 소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강 씨가 지금 십자가 얘기하고 케어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미국 어디언스 그 영어권 사람들에게 이 한강의 이 책은 사실 그 여자는 에이티어스트고 무신론자라고 얘기하고 하지만 거기 나오는 프린시플들은 사실 성경에서 찾을 수 있고 그 철학적인 그 깔리는 파운데이션은 사실 키어카르드의 실존 철학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는 철학적 반추로 시작하며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에 나온 유명한 구절.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각각의 방식으로 불행하다를 되새긴다. 이 전제는 삶의 독특한 짐에서 태어난 불행이 어떻게 깊은 자기 성찰과 영적 각성의 비옥한 토양이 되어지는지를 보여주며 키르크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표현한 절망, 즉 자기 본질의 상실이나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와 씨름하는 영혼의 상태를 비추고 있다.
남자 주인공은 17살에 독일로 이민을 떠나 조용한 단절 속에서 키르크가 말한 절망의 모습을 구현한다. 그는 새로운 언어에 적응하고 고대 그리스 철학을 공부했지만 한국으로 돌아와 히라버를 가르치는 것은 단순한 생계수작이 아니다. 개인적 실패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였다. 그의 절망은 자기의 목적에서 멀어진 깊은 무력감과 소외에서 비롯된 것으로 키르케고르가 말한 절망이란 신성한 기반 없이 자아를 세우려 할 때 발생한다는 주장과 맞닿아 있다. 여자 주인공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로 인해 실어증을 겪으며 우울증 속에 고대 히라버라는 잊힌 언어를 만난다. 그녀에게 히라버는 희미한 희망, 잃어버린 자신을 다시 연결하는 방법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은유적 외침으로 케르크고의 주장에 따르면 절망은 자기의 현실을 직면하지 않고 고립 속으로 도피하려는 태도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절망 속에서 히랍어에 매달려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으려는 한 걸음을 내딛는다. 이는 자신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에 향한 여정을 상징한다. 제가 보기엔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강 씨가 그렇다라고 쓴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한강 씨의 책을 좀 읽으면서 우리 젊은 크리스찬들과 좀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히라버는 멸종된 언어지만 두 인물을 연결하는 다리가 된다. 플라톤이 철학적 아이디어를 구축하는 데 사용했던 언어로서 현대적 맥락에서 그들의 삶을 지배하며 역사적 무게와 초월의 가능성을 동시에 상징한다. 한강은 키르케고르가 자주 설명했던 아이러니, 즉 고난과 절망이 올바르게 이해될 때 진진성과 회복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키르케고르에게 절망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자신에게 죽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자아가 되는 과업을 떠맡으라는 부름이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금 BY라는 그 크리스찬 래퍼의 허락을 받고 BY의 그 랩에 나오는 가사와 한국에서 정말 죽고 싶은 애들, 7명 도시에서 죽으려는 애들의 이유, 너 왜 죽으려고 그래? 해서 BY의 가사, 그리고 키르케가르의 철학으로 이러한 어떤 고통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 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한강 씨가 쓴 이 여자도 그래 정말 죽을 거 뭐 정말 실이증이라는 건 말하는 걸 잊어버린 어렸을 때 그리고 잘하다가 또 중간에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혼당하고 애도 뺏기고 정말로 이제 말을 못하는 이 여자가 이렇게 눈을 못 보는 선생을 만나서 이제 사랑에 빠지는 마지막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주인공은 서로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절망을 직면하고 극복할 도전에 나서게 된다. 두 인물은 각각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상징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남자는 아버지와 남편으로서의 실패에 의해 파괴된 정체성과 기대의 잔해를 짊어지고 있다. 여자는 어머님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남겨진 책임감에 압도되어 생존의 무게에 시달린다. 그들의 삶은 히라버 수업에서 교차되며 공유된 고통이 무언의 연대의 기반이 된다. 여기서 그 남자가 막 아버지한테 핸드폰을 쳐면서 아버지 내가 그 돈 주면 또 다 날려버릴 거잖아. 또 다 망할 거잖아. 계속 망하고 끝까지 망할 거고. 와. 내가 그런 저기 애들 많이 만났거든요. 뭘 좀 홍콩에서 사업 잘하고 타 잘하는데 그 아버지가 계속 사업한다 도와달라고 해서 몇 억씩 도와주고 다 날려버리고 빚지고 그것도 다 갚고 저는 정말 한국 사회의 어떤 가정이라는 데서 우리라고 하면서 어떤 면에서 개인 자기 우리 하면서 자기 거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자, 여기서 한 장면에서가 아니라 여기서 사실 그 클라이맥스죠. 그 책에. 여자는 땅에서 떨어져 있는 새를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손을 올린다. 나중에 남자도 비슷한 새를 발견하여 어, 그 품에 안는다. 이 장면들은 그들의 본능적 돌봄의 필요성을 반영하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삶의 짐이 사랑과 자기 희생의 행위를 통해 번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새를 돌보는 그들의 행동은 각각 고통을 받아들이며 서로의 부서진 부분을 나누는 말씀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새가 날아들었어요, 빌딩 안에. 근데 이거를 구해주려고 예? 목소리가 없는 애가 하다가 그 남자가 들어오는 거 봐서 숨었는데 이 남자는 눈이 어두우니까 쓰러지고 계단에 해가지고 깨지고 안경이 깨지고 이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면에서 정말 그 새가 자기 같은 거예요. 트랩돼 있는 나갈 그 벽이죠, 벽. 어, 한 여자는 들을 수 없는 벽, 말할 수 못하는 벽. 한 남자는 못 보는 벽, 안 보이기 시작하는 벽. 이것에 갇혀 있는 새 하나를 서로 구해주려 그러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 자매랑 그 형제랑 택시를 타고 그 형제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들의 삶이 얽히며 공유된 고통은 상호 이해를 위한 기반이 된다. 그녀의 말할 수 없음과 그의 시력 상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어를 넘어선 깊은 형태의 소통을 발전시킨다. 키르케고르가 절망의 궁극적 해결책은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은 고통을 하나님의 목적에 더 가까이 가는 길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강은 그들의 연결이 연약해 하지만 변혁의 여정을 시작하게 한다고 제안한다. 한강의 이야기는 또한 완벽주의와 성공이라는 사회적 이상을 비판하며 이것이 어떻게 인간의 고통을 심화시키는지를 보여준다. 남자 주인공은 한때 촉망받는 학자로서 사회적 기준에서 벗어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여자 주인공은 트라우마로 인해 목소리를 잃었지만 자신의 침묵을 지키는 세계 속에서 존엄성과 주체성을 되찾으려는 투쟁을 이어간다. 그들의 이야기는 키에크가드의 주장처럼 진정한 자유와 자아는 외부적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부름을 받은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발견된다는 진리를 반영한다. 반영한다 그랬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것. 우리 케어컬 얘기는 절대자 아니면 that individual. 그래서 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를 define 하는 건 가족도 아니고 사회도 아니고 나라도 아니고 그죠? 내 직업은 더욱이 아니고 내가 뭘 한다는 건 무의미하죠. 내가 누군가와 내가 무엇을 한다는 너무 다르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이 자매는 지금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러한 어, 자신의 발견에 대한 여행을 했다는 거죠. 자, 고대 히라버를 문자적이면서도 비유적 언어로 도입하여 한강은 치유, 기억, 그리고 소통의 한계를 탐구한다. 히라버라는 죽은 언어는 역사적 짐과 초월의 가능성을 상징한다. 두 주인공이 서로를 향한 이해의 여정은 자신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병행하며 고난을 자신들의 여정 일부로 받아들여진다. 저도 저 대학 다닐 때 철학을 공부했으니까 소크라티스, 그러니까 플레이토가 쓴 책을 클래시컬 그릭으로 배우기 위해서 헬라어를 공부했습니다. 와, 근데 헬라어는 이거는 정말 와, 이건 지옥의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잖아요. 그냥 읽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대화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죽은 언어인데 이게 왜냐하면 다 캐피털로 써 있고 펑추에이션이 없이 그냥 한 줄로 쫙 써 있어요. 이걸 중간중간에 내가 나눠야 돼. 예를 들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갔다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갔다니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걸 읽는 사람이 알아낸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하다 하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때려치고 나중에 풀러를 가서 비블리컬 그릭, 성경 그릭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그건 편하더라고요. 뭐 펑추에이션도 있고 띄어쓰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클래시컬 그릭을 한 다음에 비블리컬 그릭은 그래도 꽤 쉬웠어요. 근데 어, 클래시컬 그릭에서 저 아직도 생각나는 게 소크라티스는 계속해서 얘기하죠. 네가 뭘 안다고 뭐, 말싸움이 붙어서 완전히 박살을 내놓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호티 호디 호티 아우덴 내가 아는 것 딱 하나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히라버 시가는 이 책은 궁극적으로 깊은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어떻게 삶의 모순과 고통을 직면할 것인가? 고난과 날마다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게 변화를 이끌 수 있는가? 한강의 작품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성찰로 독자들을 초대하며 절망을 끝이 아니라 더 깊은 믿음, 연결,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살라는 부름으로 바라본다.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히라버 시간을 고난에서도 도망치기 위한 안내서가 아니다. 용기와 은혜로 고난을 헤쳐나가기 위한 안내서가 된다. 절망 속에서도 사랑과 공감이 깊은 연결의 순간을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며 불완전한 세상에서 희망과 회복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렇게 한강의 소설은 키르케고르의 영원한 지혜와 예수님의 구원의 가르침을 공명하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편협적 힘을 받아들일 때 치유의 여정이 시작된다는 진리를 보여준다. 그래서 회복이라고 하죠. 지금 어떤 면에서 이 히라버 시간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이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 그래서 회복하는 인간, 그죠?
어, recovering human, 죽어, 죽지만 않으면, 살아있으면 회복된다라는 말에 계속 연결입니다. 어, 이 책은 굉장히 뭐라 할까요? 빨리 읽고, 근데 사실은 조금 헷갈리는 게 처음에 아무 그 이유, 그 explanation 없이 뒤에도 없고 처음에는 여자 이야기가 나왔다가 두 번째 남자 이야기가 나왔다. 그래서 나는 아예 읽으면서 아, 이거는 여자고 이건 남자고 그래서 챕터 3는 여자, 이건 여자 이야기다. 챕터 4는 남자 이야기다. 챕터 5는 남자 이야기다. 그래서 그걸 써놓지 않으면 제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어,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 책의 시작은 인트로덕션에 음,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침묵이라는 그두 번째 챕터인데 여기서 그 혀끝으로 아래 입술을 축인다면서 우리 이 뭐죠? 한강 씨는 이 혀에 대한 시집도 그렇고 다른 책에서 그 혀에 대한 것이 계속 나와요. 근데 이 책도 페이지 9에 혀로 시작을 하고 191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에 또 나는 두 손을 가슴에 모은다. 혀끝으로 아래 입술을 축인다. 이러면서 나는 여자의 입술은 달싹인다. 혀끝으로 아래 입술을 축인다. 이렇게 처음으로 시작해서 끝나버려요. 이건 어떤 면에서 아주 긴 시라고 해도 되겠죠. 시인들이 어떤 날 첫날 첫 줄과 마지막 줄이 똑같은 시를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거의 저는 게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 20 이게 이제 페이지 20인데 저기 챕터 20입니다. 그래서 한강 씨의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또 이번에 정말 또 놀랐던 게 이게 그 자기의 어떤 셀프 바이오그래피를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12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여자는 대학을 졸업하던 해부터 6년 남짓 출판사와 편집 대행사에서 일했고 그 일들을 그만둔 뒤에도 7년 가까이 수도권의 두 대학과 예술도학에서 문학을 강의해왔다. 그런데 그때 그것이 다시 왔다. 그게 뭐야? 실현증, 말을 못하는 병. 음. 그래서 그 엄마가 죽고 어, 수년 전에 이혼했고 여러 차례 소송 끝에 9살 난 아들의 양육권을 잃었고 그렇지 그 아이가 전 남편 집으로 돌아간 지 5개월이 되어가 있는 그 시점에 다시 말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훅 지나가는 인투이션은 그냥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 아, 이게 지금 말로만 하지 말고 삶으로 하려는 어떤 키어카드의 이야기인가? 이런 것도 한번은 솔직히 생각해 봤어요. 여기는 안 써 있으니까 제가 모르죠. 그죠? 어, 그리고 20년 전, 이렇게 어렸을 때 말을 까먹었는데, 어렸을 때 너무 말을 잘하던 똑똑한 여자였는데, 어느 날부터 이 트라우마 빠져서 얘기를 못해. 그러니까 어느 날 트라우마에 빠져서 고기를 못 먹는, 그죠? 우리 베지테리안에 나오는 그 채식주의자에 나오는 주인공과 비슷한 얘기예요. 여기는 트라우마가 해서 이제 실현증이 걸렸어. 말을 못해. 근데 20년 전 모국어가 아닌 낯선 외국어가 침묵을 깨트리라고 그녀는 예상하지 못했다. 지금 그녀가 이 사설 아카데미에서 고대 히라보를 배우는 것은 이번에는 자신의 의지로 언어를 되찾고 싶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갑자기 20년 전엔 그 불어, 도서관이라는 단어를 뚝 읽다가 갑자기 말이 터져가지고, 그죠? 비블리오테크라는 불어를 읽은 다음에 도서관이 불어로 말로 도서관이래요. 비블리오테크. 근데 그는 순간 말이 터졌어. 그래서 어디 강사도까지 교수로 일하다가 또 실현증이 또 온 거야. 왜? 뭐 이혼당하고 애도 떠나고 이런 또 another trauma.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옛날엔 밑도 끝도 없이 불어로 말이 터졌으니까 이제는 그 히라버로 클래시컬 그리그로 스스로 내가 하겠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재미난 그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 사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에 중간태를 쓰면 무엇을 써서 결국 내가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다라는 동사에 중간태를 쓰면 무엇인가를 사랑해서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뜻이 됩니다. 영어에 kill himself라는 표현이 있죠.
히랍에서는 himself 없이 이 중간태를 사용해서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라고 말하면 남자하고 흑판에 쓴다. 그죠? 디아포타 오마이, 디아포타 라타이, 디아포타 트라이. 그래서 너무 재미난 게 그냥 헬라어로 쓰고 한국말로 안 풀어줬어요. 저는 이제 뭐 헬라어를 읽으니까 디아 디아 디아프타파르다이. 흑판에 적힌 문장들을 공공이 올려보다가 그냥 연필을 쥔다. 그는 언젠가 자신을 죽이려 한 적이 있다는 의미가 압축돼 있다. 그래서 헬라어가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고 그 다음에 성경이 써진 이유가 있죠. 거기는 뭐 젠더도 있고 뭐 에어리스트도 있고 굉장히 그렇습니다. 음, 이 책에서 제가 놀랐던 게 이 섹션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그 박사 논문을 할 때 이러한 연구가 됐어.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시도한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캄보디아 예배를 참석해. 그리고 뒤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상세하게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deep description이라고 그래요. deep description. 아주 깊은 설명. 그래서 뭐 날씨가 어땠고 뭐 에어컨디션이 몇 개였고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었고 몇 명이 들어와 앉았고 땀방울이 남자들한테 흘리는데 여자들은 안 흘렀고 냄새는 어떤 냄새가 났고 뭐 이런 거. 그걸 이제 deep description. 그것만 계속 죽어라 한 장소에서 십몇 년을 써가지고 뭔가를 발견해낸 뭐 이런 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학 박사학인데. 그래서 어떤 그 고등학교에 그 중간중간 클래스가 끝나고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그거를 몇 년 동안 몇 달인가 몇 년 동안 매일 가서 계속 딥 디스커션 쓰다 보니까 거기에서 엄청난 그 소셜 다이내믹 그러니까 관계하는 누가 누구랑 가고 뭐 이런 걸 했습니다. 근데 이 책에 이런 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음. 서울 변두리의 상가 골목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오갑니다. 교복 치마를 어설프게 줄여 입고 이어폰을 낀 여학생, 후줄근한 트레이닝복 차림에 아랫배가 나온 중년 남자, 패션 잡지에서 방금 걸어 나온 듯한 근사한 원피스를 입고 누군가 통화를 하며 걷는 여자, 새하얗게 센 쇼트커트 머리에 반짝이는 장식이 가득 달린 스웨터를 빛내며 느린 동작으로 담배를 푸는 노파, 담뱃불을 붙이는 노파, 어디선가 욕조거리가 들리는 식당에서는 국밥 냄새가 퍼져옵니다. 자전거를 탄 소년이 일부러 크게 배를 불리며 내 앞을 미끄러져 나갑니다. 최대한 도수를 높인 안경을 끼었지만 이 모든 것들의 세부를 이제 나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형상과 동작들은 덩어리로 뭉개져 있고 디테일은 오직 상상의 힘으로만 선명됩니다. 여학생의 입술은 음악에 맞춰 달짝거리고 아래 입술 왼쪽에 당신이 가진 것 화스름하고 작은 점이 있을 것입니다. 중년 남자의 트레이닝복 소매는 때에 절어 반들반들하고 원래 희었던 운동화 끝은 몇 달을 빨지 않아 진한 회색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전거를 탄 소년의 관자놀이에는 땀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녹슬지 않은 관록이 느껴지는 노파의 담배는 가늘고 섬세한 종류의 것이고 스웨더 가끔 가득 박힌 조그만 자개의 반짝이들은 장미나 수국 문양일 것입니다. 와우. 그 짧은 시간에 딱 자기 앞에서 일어난 일을 아주 섬세하게 그리고 뭐 담배 피는 노파를 얘기했다가 다시 돌아가서 그 노파가 입은 옷 내가 자세는 못 보지만 이제 눈이 멀어가는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놀랐어요. 그래서 야 정말 글 잘 쓰신다. 예. 이거는 사실 박사 논문 써도 됩니다. 이분이 박사 논문을 그런 쪽으로 했으면 아주 대성하셨을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그 이 남자가 이제 그 독일에 가서 공부할 때 어떤 아이의 어머니랑 이제 어, 교회를 나오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읽어드릴게요. 당신과 나란히 그것을 걸어 나오던 오래전의 늦 여름 저녁, 당신은 수첩을 꺼내 나에게 써 보였죠. 어린 시절부터 깊은 신앙심을 가져왔지만 아무리 했어도 천국과 지옥 같은 극단적인 장소들이 존재하리라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기독교의 신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당신이 재미있어 나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당신의 수첩을 건네받았지요. 신의 부재에 대한 논증을 적어 당신에게 내밀었어요. 그 무렵 어디선가 읽은 신의 부재에 대한 논증을 적어 당신에게 내밀었지요.
이 세계는 악과 고통이 있고 거기 희생되는 무고한 사람들이 있다. 신이 선하지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없다면 그는 무능한 존재이다. 신이 선하지 않고 다만 전능하면 그것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그건 악한 존재이다. 신이 선하지도 전능하지도 않다면 그를 신이라고 부를 수 없다. 그러므로 선하고 전능한 신이란 성립 불가능한 오류다. 이제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맨날 얘기하는 하나님, 왜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나요? 그죠? 음. 여기서 이제 헬라어로 나옵니다. 진실이 어리석음을 파괴한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그게 아니라 그렇게 실존에 있는 하나님이 그 어리석음을, 그 질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A 플러스 2 플러스 2 같은 상대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초딩 학생들이, 초딩들이, 그죠? 마르스에 가는 어, 그 라켓 안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애요. 당연히 이해가 안 되겠죠. 음. 여기에 또 캄보디아에 대한 단어가 또 나옵니다. 내가 너무 놀랐어요. 근데 전혀 이 소설과 상관없고 어떤 학생이 하나 앙코르와트 새벽에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4박여일 휴가를 통해서 다녀왔다. 그래서 캄보디아가 노벨상에 등장은 하지만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그 주인공이 헬라어로 그리그로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음, 한 여자가 땅에 누워 있다. 목구멍에 눈덩이에 흙. 음. 그래서 이게 100페이지 64페이지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예요? 히라버로 쓰신? 그랬더니 그 여자가 빨갛게 창피해가지고 이제 도망갔어. 근데 나중에 어떤 그 시가 완전히 써가지고 챕터 16에 써집니다. 한 사람이 눈 속에 엎드려져 있다. 목구멍에 눈두렁이에는 흙,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한 사람이 그 앞에 멈춰 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음. 자기와 그 남자의 관계를 싫어한 거죠. 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여기는 들리지가 않는다. 왜? 말을 못하니까. 음. 이렇게 좀 굉장히 잘 써 있는 이런 글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 고대 히라버에 대한 소크라테스에 대한 이야기 납니다. 소크라테스에게 무엇을 배워 깨닫는 일은 글자 그대로 순환을 의미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은 이렇게 생전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해도 그를 지켜본 젊은 플라톤에겐 적어도 그렇게 생각됐을 것이다. 그리고 소크라테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아테네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델포이의 신전의 신탁을 받은 뒤 좌우 충돌이라고 할 수밖에 부를 수 없는 그의 인생이 후방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장 입구에 거린처럼 시비꾼처럼 얼치기 사제처럼 버티고 서서 그는 모른다고 반박해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나는 알고 있지 않다고. 누구든지 좋으니 제발 나에게 지혜를 가르쳐 달라고. 어떤 스승도 없는 배움의 시간. 이제 모두가 그 결말을 알고 있는 순환의 시간이 그의 남은 삶을 이루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게 그는 아무것도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지 않고 반문을 하죠. 나는 용감한 군사야.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와서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러지 않고 용감이 뭡니까? 그러면 적군에 들어가서 피토하게 싸워서 막 죽이고 목을 자르고 그게 용감이면 이런 건 어떻습니까? 계속 말싸움을 해가지고 어떻게 결과적으로 그 자기가 가장 용감했다는 군사가 소크라테스 앞에서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래? 근데 허디 호티 허디 아우덴 내가 딱 아는 거 하나 있는데 그건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야 라고 막판에 이제 못을 박는 건데 여기는 마치 내가 모른다 나를 가르쳐 달라 이제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소크라티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음, 벌써 떠들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네요. 어쨌든 좋은 책입니다. 강추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네, 다음 북덕에 뵙겠습니다.